안녕하세요. 김용엽의 경기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정부가도 하루라도 빨리 집값이 하락하여 내 집 마련을 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사 공급 대책은 중장기적으로 집값 하락에 엄청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뜨겁게 불타오른 시장을 잠재우는 데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집값이 급추락할 수도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올해와 내년에 걸쳐 치르는 선거 결과에 따라 강력한 정책이 나올 수도 있고 코로나 백신의 효과로 코로나로부터 해방할 수 있다는 점과 금리 인상 및 거래 절벽에 이은 다주택 물량 폭탄 등이 동시에 뻥 터질 수 있습니다. 자, 초단기 4가지 징조 동시 폭발한다. 이거 상당히 올해 안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아까 현실 가능성 높은 것들이 터지게 되면 집값은 급추락할 수 있어요. 다만 이제 현재 대책만 가지고 그냥 막연한 어떤 흐름 가지고는 안 떨어져요. 보시면 이제 집이 완전히 지금 땅속으로 빠져들고 있네. 돈에 파묻혀 가지고. 자, 매물 홍수, 이 사람 탈출했다고 좋아하네요. 자, 버블 계속 뛰는 바람에 자, 돌아가고파. 지금은 정말 이 꿀단지 같은 아파트가 이제 완전 쓰레기가 되어버렸어요. 자, 부동산 초단기 하락. 만약에 집값을 하락시키려고 한다면 이 정책을 써야 해요. 먼저 부동산 안정인데 단기 효과, 지금 즉시부터 2년 이내, 중장기 효과는 2년부터 5년. 먼저 지금 즉시 효과를 보려면 투기 대책이 있어야 돼요. 이 투기 대책이 없이는 급추락하기가 한계가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했잖아요. 이 갭 투자 못하게 해야 하고, 다주택 이 사람들 보유세 엄청 때려야 하고, 외국인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제 이걸로 아예 지금 과열지구는 때려버려야 돼요. 좀 폭넓게. 그러면 집값 잡혀요. 그냥 잡혀요. 그 다음에 매물 확대도 그냥 공급으로 인한 매물 확대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분양하고 입주하고 하려면. 그래서 다주택자라든가 임대주택 사업자라든가 이 사람들 매물을 토해내게끔 하는 이 매물 확대 정책은 곧자로 이렇게 집값 하락으로 영향을 줍니다. 단기 대책이 지금 전무화예요. 전무. 이번에 이 두 가지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집값 상승이 올해 내내 지속될 것이라고 저도 예측을 하는 거예요. 중장기 효과, 신규 공급 확대, 신도시나 택지지구. 지금 당장 이것 때문에 추락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나왔던 구사 공급 대책, 또 기존 이사 공급 대책, 또 기존 공급 확대, 재개발, 재건축 등 바로 이런 것들도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공급 확대를 남발하는 바람에 다만 이게 나중에 한 2년에서 5년 후에는 혹시 하락장하고 맞물리면 진짜 난리 날 거예요. 매물 폭탄, 집값 폭락으로 가져옵니다. 근데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2년, 5년 후에 폭락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좀 안정화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래서 이걸 해야 돼요. 그런데 초단기 하락 이거 말고도 또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2021년 전반적으로 모든 전문가들의 집값이 많이 오른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조금 오르는 게 아니라. 그것은 뭐 정부가 손을 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자, 하락 요인이 있습니다. 보궐선거, 대선 이 두 차례의 선거가 있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정부 정책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코로나 종식 가능성 높아졌습니다. 지금 뭐 영국이라든가 미국 지금 코로나 접종 맞고 있죠. 엄청나게 지금 급감하고 있어요. 확진자들이. 이렇게 되면은 상반기 이내로 거의 완전 종식은 아니래도 이제 뭐 코로나 두려워하지 않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코로나가 멸종되면은 여러분들 박멸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집값 무한대로 돈 찍어내는 게 일단 줄어들기 때문에 집값이 하락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고 정부도 강력한 대책을 쓸 가능성이 높아요. 자, 금리 인상 당연히 이게 종식되면은 금리를 저금리로 계속 꽁꽁 묶을 이유가 없잖아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고 물가 상승, 바로 이게 집값의 발목을 잡을 겁니다. 그리고 거래가 지금 없는 것도 좀 찜찜하죠. 지금 1월달도 역사상 최저치인데 2월달 뭐 전멸이에요. 전멸. 그리고 매물은 점점 쌓이고 있다는 거. 특히 다주택 매물이 쏟아질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아무튼 이 4가지의 변수가 있다. 우선 올해 상승한다고 예측은 하지만
이 네 가지 중에 뭐라도 터지거나 동시에 터지게 되면 집값은 바로 이 폭락하겠죠. 부동산 재앙, 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준금리잖아요. 기준금리가 생각보다 빨라질 수 있어요. 뭐 일각에서는 2022년이라고 하는데, 자, 삼성전자도 지금 전문가들이 뭐라고 했어요? 올해 한 4월 달이나 해서 올라간다고 하더니 미리 다 더블 뛰어버렸죠. 그렇게 미리 선수 쳐가지고 선행해서 얼마든지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기준금리 인상 시기와 인상폭은 전문가에 따라 다르지만 올해 상반기 설도 상당히 많아요. 시장 전문가들이 주로 그래요. 왜냐하면 시중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시장 금리 인상됐고 코로나 급감, 자 0.25%, 0.5% 아마 인상할 것이다. 자, 이제 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상했다라는 게 문제가 되죠. 2021년 하반기에 할 것이다. DBS 마티엥 이코노미스트 0.75% 예상을 합니다. 2022년 상반기 할 것이다. 골드만박스. 자, 골드만삭스에서 0.75% 예상을 하고 있는데 각각 기관별로, 국내의 기관별로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빠르죠. 자, 이제 이 코로나 백신 맞은 국가들 확진자가 급감하고 있는 걸 내가 차트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 코로나가 번창하면 집값이 올라가는 거고 코로나가 급감하면 부동산 추락할 가능성이 커요. 보시면 자 지금 미국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여기 보세요. 여기까지 시저가 딱 여기까지 내려왔네요. 왜? 백신 맞고 있기 때문에. 엄청 줄었죠. 이 그래프가 이렇게 치고 올라가다가 엄청 줄어들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영국 한번 볼까요? 여기까지 갔다가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네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백신을 맞은 국가들의 이 확진자가 급격하게 줄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소멸될 가능성이 커요. 우리나라는 좀 이제 늦게 시작을 했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보자고요. 지금 백신 맞은 건 아니지만 1240명까지 갔다가 지금 400명 전후대로 지금 떨어졌는데 자 이제 백신 들어가게 되면 확 줄겠죠. 특히 이스라엘 거의 다 이제 국민 거의 다가 지금 맞았다고 하는데 거의 95%의 엄청난 효과를 거두고 있고 후유증도 거의 없잖아요. 그렇다면 결과론적으로 백신은 성공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그런데 이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금융위기 때 이렇게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먼저 소비자 물가 상승률, 자 그리고 산업 생산률, 소비자 물가 상승률 지금 바닥으로 가고 있죠. 이게 금융위기 때하고 비슷하게. 산업 생산 증가율, 산업 생산도 지금 난리죠. 난리. 빨간색 여기죠. 여기 다 모여 있네요. 그런데 다우존스만 이렇게 뛰고 있네요. 즉 보통 얘들이 동조를 하는 건데 자 지금 경제 상황은 최악인데 거품으로 지금 주가라든가 부동산만 나르고 있어요. 이게 결국은 폭발할 가능성이 커요. 조심해야 합니다. 진짜로. 이건 미국만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더군다나 이 거래량도 2월달 보세요. 이게 거래량 아닙니까? 자 거의 8천 6천 건 거래됐던 게 지금 오히려 지금 다세대 연립이 아파트를 앞섰는데 이 다세대 연립도 왜 줄어든 줄 아세요? 이번에 공급대책 발표됐는데 지금 아직 어디가 확정됐다 200 몇 군데 어디가 확정됐다 이건 안 나오잖아요. 그 재개발 잘못 잡으면 현금 청산당해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 재개발 막 잡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공급이. 매매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12.17 대책 이걸 기준으로 해서 수도권과 지방이 판이 달라졌다. 뭔 말이냐? 이 대책 이후에 지방 웬만한 곳들 다 여러분들 조정적으로 묶여버렸잖아요. 보세요. 지방 이렇게 날아가다가 제일 많이 뛰다가 확 꺾여버렸네요. 이게 12.17 대책 기준으로 지금 마이너스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급추락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이죠. 수도권 보세요. 여기 수도권은 오히려 올라가고 있죠. 이걸 기점으로 해서 올라가고 있네요. 변곡점에서. 제가 지금 그 전부터 이 전부터 1월 달부터 그 얘기 했어요. 근데 점점 벌어지고 있죠. 근데 전국은 이제 지방이 떨어지다 보니까 약간씩 조금 완화. 근데 징역 건수는 계속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올해 뛴다면 어디가 뛸까요? 자, 서울은 외곽이 뛸 거예요. 그럼 경기도가 뛴다면 이거 재현될 가능성이 커요. 2020년 그대로. 볼까요? 남양주시, 김포시, 의정부시, 덕양구, 부천시, 서구, 용인시, 수지구, 하남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 시흥시, 파주시, 용인시, 기흥구, 안양시, 동안구 뭐 이런 쭉쭉쭉 있네요. 아무튼 얘들이 올해도 그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요. 이 밑에보다는. 참고하시고. 자,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 예전에 2007년이에요. 이때 꼭지 찍고 본격적으로 2010년부터 떨어졌지만 이렇게 결국 내려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조금 찜찜하다고 느껴지는 게 이렇게 계속 올라왔는데 지금 경기도가 또 꼭지를 찍었거든요. 꼭지를 찍는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만약 하락하게 되면 이게 끝물의 하나의 상징이 될 수 있어요. 2020년, 지금 2007년 기점으로 이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좀 구체적으로 본다면 서울 지역의 금천구를 뽑아봤어요. 이거 잘 보세요. 거래량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게 보시면 이게 주가 상승하는 거 보세요. 자, 집값이 엄청나게 뛰었죠. 이렇게 지금도 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이 강세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 경기도 영통구 대표주자 한번 보자고요. 자, 여기 지금 예전에 자 2007년부터 지금 계속 나온 거예요. 떨어졌다가 다시 또 올라갔죠. 여기 보시면 쭉 내려왔다가 이제 여기 좀 뛰었죠. 여기. 자, 어디냐? 수원 영통구예요. 지금 한참 날아가고 있죠. 근데 재밌는 것은 서울은 길게 올라갔죠. 근데 경기도는 급경사를 지금 이루고 있어요. 이 그래프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경기도는 장기적으로는 좀 조심해야 돼요. 단기적으로는 올해 많이 뛸 것 같은데 왜 장기적인 문제가 있냐. 여기 보시면 서울은 떨어졌다가 바로 뛰잖아. 이렇게. 비록 금천구래일지라도. 근데 경기도는 영통구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상승장에도 못 가고 빌빌거리다가 막판 2년 만에 지금 뛴 거야. 만약 정부가 여기서 센 걸 때렸다고 해봐. 정책을. 그럼 얘는 계속 못 가고 게임 끝난 거 아니야. 지금 정책이 허술하니까 여기까지 막판에 뛴 거지. 제 말 틀린 거 아니잖아요. 서울은 미리부터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제 대전 광역시인데 지방에서 좀 특이해요. 이렇게 올라가고 아직 꺾이지도 않고 있어요. 대전이. 이건 아마 세종에 비해서 싸니까 그럴 것 같아요. 지방에서 강세는 대전입니다. 그런데 부산은 달라요.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어떻습니까? 지금 빌빌거리고 있는데 버티고 있는데 이거 상당히 안 좋은 그래프거든요. 여기 보면 답이 나오죠. 쭉 추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결론적으로 여기서 답을 보인다면 경기도 그 다음에 서울 지방 순으로 집값 상승 가능성이 높다. 제일 위험한 곳이 지방이다. 자, 주택 구매 심리는 전반적으로 좀 뜨겁습니다. 특히 서울 수도권 쪽 보면 거의 144, 148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 이게 지금 초록색이 수도권으로 1등이야. 서울이 2등이고 전국이 3등. 전국이 3등이란 말은 지방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를 잡아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40대 총자산 및 투자 대출 규모로 봤더니 40대가 우리나라의 중추거든요. 중추 역할을 봤더니 전체적인 총자산이 약 4억 정도 해요. 4억 1천만 원이 즉 40대면서 4억 1천만 원이면 평균 자산인 거예요. 그리고 뭐 심지어는 10억 원 이상도 11.8%나 되죠. 그 다음에 이 빚은 얼마나 되느냐. 평균적으로 8천만 원 정도 빚을 지고 있어요. 많이 진 사람은 1억 5천만 원에서 3억까지 있네요. 약 13%? 여러분들 그러니까 3, 4억 대출 받거나 갭 투자한 사람들은 이거 엄청난 무리를 하는 거예요. 주식은 현황은 이렇고. 자, 이게 뭔 줄 아세요? 자, 가자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지금 막판 차에 지금 올라탔어요. 열차에 폭등 열차에 올라탔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폭등 열차일까? 달리다가 다 깔려서 변을 당할까? 그건 이제 두고 볼 문제입니다. 보통 일반인들이 뛰어들 때가 가장 위험하며 수익의 꼭지를 지나 하락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거주 내 집 마련이며 무리하지 않는 중저가 저평가 아파트 투자는 선별해도 매수해도 되는데 대부분 무리한 투자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못을 박을게요. 무리한 투자는 안 된다. 상담은 하단의 안내번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